안녕하세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답니다. 그리고 고금리는 더 오래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내려갈 시점만 이제 따지면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버티면 금리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주식 다시 올라갈 거고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올라갈 거다. 지금 빚내서 사도 괜찮다. 빚내서 다 사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죠? 뭡니까? 고금리죠, 고금리. 이스라엘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다음 판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이제 초입이죠, 초입.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 120불을 넘어서 150불을 간답니다. 이제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다들 이제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집니다.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 사고 주식하고 투기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요. 어떻게 살까요? 세 끼 먹던 건 두 끼로 먹고요. 두 끼 먹던 사람들 한 끼로 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참 슬픈 게 뭐냐. 먹고 사는 게 뭐 다 먹자고 사는 건데 이제 굶는다니까요. 못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냉동 피자, 냉동 밥 완전 싸구려. 건강에 엄청 안 좋은 그런 음식들로 이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비싸서 굶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잔혹한 세상에서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고요? 누구 벌게 해주는 겁니까? 그 투자라고 꼬드기는 그 앞잡이 그놈들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인 거예요. 코스피가 7개월 만에 2,400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과연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까요? 저는 인상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다.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0월 19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992%까지 올랐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5%에 거의 근접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인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대형 위험 회피 요인에도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가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충격이죠, 충격. 미연준 8호 의장, 여전히 통화 긴축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준 8호 의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26년. 2026년까지 뭐라고 보면 맞습니까? 고금리를 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다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더 심각해지는 거죠. 뭐 이래놓고 또 지금 미 연준의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98%까지 높아졌다. 12월 동결 가능성도 80%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봐야 됩니다. 못 믿는다라는 거죠. 저는 미국이 11월이든 12월이든 한 번은 올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면요. 한국 뒤집어지는 거죠. 한국은 어쩌자고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게 멋나요? 아니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시중금리는요. 시중금리는 10월달에 8%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한국은 과연 경제 수장들이 한국의 경제를 제대로 책임지려고 생각이라는 건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거 없죠. 지금 한국에 1997년, 98년에 IMF가 다시 오고 있어요. 아니, 다시 왔죠. 이미 시작했어요. 왜겠습니까? 왜? 왜 다시 시작한 걸까요?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수장들, 추경호, 이창용,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융감독원장하고 금감원장은 어떤 놈인지도 몰라요.
존재감도 없고 배명령 저지르고 해쳐먹을 개수작만 부리고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다 박아놔서 한국의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대기업들 재벌들 살리겠다고 기준금리 안 올리고 저지랄을 하고 있고, 건설사 살리겠다고 미분양 물량들 늘어나는 거 줄이겠다고 규제 다 풀어주고 대출 더 붙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서민들 주머니 털고 대기업들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금융수장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2024년 4월달에 윤석열 정부의 총선은 국민의힘 여당은 개폭망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의석수를 100석 이하로 70석, 80석, 90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윤대지 심판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참 충격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는 게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저 고금리 기조가 안 바뀐다라고 봐야 됩니다. 안 내려간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 임기가 2026년까지다. 2026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금리로 계속 간다. 25년에 기준금리 내린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년도 믿지 마라. 25년도 믿지 마라. 26년 말쯤 되면 기준금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미 연준의 현재 기준금리가 5.5%입니다. 한국은 3.5고요. 뭐 3.5, 5.5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불의 간격은 엄청난 차이다. 그리고 미국이 5.75가 되는데 한국이 3.5인 상태가 되면 2.25 벌어지면 국가신용 등급 하락, 그리고 고물가 폭등, 고금리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한국을 더욱더 목조를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에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놓여있고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만든 뭐 전체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대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사실상 경제 전쟁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할 생각 자체를 버렸다. 아예 그냥 이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민영화시키고 더 악랄하게 해쳐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국민들 개개인이 각자 도생이란 매우 뻔한 얘기를 금과 억조로 여기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